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토라인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모토라인도 시작 인사를 우파처럼 모하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마침 저기 우파가 있길래 좀 배워왔어요. 우파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 해줘야죠.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하?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이 봐도. 아무튼 여러분, G80입니다. 자, 일단 실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들부터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내 디자인이 이전 G8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는 계기판, 클러스터가 있어야 되는 자리니까 계기판이 있는 거고, 여기는 공조장치가 있어야 되는 자리니까 공조장치가 있는 거고, 여기는 디스플레이가 있어야 되니까 디스플레이가 그냥 있는 거고, 다 있어야 되는 자리에 그냥 다 껴넣고, 야, 그럼 이제 나머지 거를 어떡하지? 하고 나머지 디자인들을 어떻게든 맞춰서 좀 꾸겨 넣은 디자인이었다라고 하면, 이 GV80부터 시작된 이 G80에도 똑같이 적용된 이 인테리어는 정말 그야말로 공조장치, 센터페시아,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모든 것들이 정말 유기적으로 잘 융화되어 있는 것 같다. 뭐 하나 딱 도드라지게 튀거나 안 어울리는 게 없어요. 모든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다 너무나도 잘 어우러진다. 이거는 GV80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 G80을 타도 똑같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운전을 할 때 이 시야가 얼마나 좋냐 나쁘냐, 오죽하면 이 시야가 탁 트인 맛을 느끼기 위해서 SUV를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실 정도니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런데 G80 구형과 비교를 했을 때 일단 이 루프라인이 시작되는 요 끝점 있죠. 끝점이 되게 많이 위에, 좀 더 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이번에 아무래도 전고도 조금 더 낮아지고 A7이나 CLS 같은 이런 패스트백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루프가 시작되는 지점 자체가 조금 더 낮아져서 이것 때문에 조금 더 답답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거는 이 위에도 위인데 이 아래쪽 대시보드 위에 크래시 패드 있죠. 크래시 패드도 기존 모델 대비해서 많이 이렇게 눌러놨어요, 아래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방 시야를 바라봤을 때 조금 더 탁 트인 맛, A필러도 조금 더 얇아진 것 같고, 그리고 이 GV80 때도 적용되어 있던 3D 클러스터, 저는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별로인 것 같아요. 3D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시인성이 조금 떨어져요. 픽셀이 조금 깨지는 느낌.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은 그 요즘에 현대차가 시트 착좌감이 진짜 정말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 시트의 착좌감이 좋은 게 이런 고급 모델 뿐만 아니라 뭐 코나 일렉트릭이나 K5 그리고 뭐 K9 같은 차량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시트가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서 또 이 현대를 대표하는 제네시스, 또 그 제네시스를 대표하는 볼륨 모델인 G80의 시트가 또 얼마나 더 좋아질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 너무나 다행히도 그 기대에 걸맞는 착좌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트에 앉았을 때 이 엉덩이 부분, 사람 몸무게를 지탱해줘야 되는 엉덩이 부분의 느낌도 일단 기본적으로 괜찮고, 이 허리 같은 부분도 원래 모델에서는 허리를 조여주는 기능이 있기는 있었는데, 조여도 이렇게 좀 독일차가 허리를 쫙 감싸주는 그런 좀 부드러운 착 감기는 맛은 좀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까지도 정말 많이 보완이 돼서 이거는 일단 BM 시트, 저는 워낙에 BM 시트를 좀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BMW 시트보다는 당연히 한 수 위고, 이 시트의 착좌감, 몸에 감기는 느낌에 있어서만큼은 벤츠 E클래스 상위 모델에 들어가 있는 시트들이랑 견줄 수 있는 수준이다. 이 허벅지가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가죽으로 라운드 처리해서 마무리를 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디테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디테일들이 운전을 하면서 몸에 감기는 느낌이 좋다 나쁘다를 판가름 짓는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들인데, 시트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GV80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좀 운전자에서부터 좀 멀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멀어진 느낌이 GV80 때는 좀 너무 과하게 멀다는 느낌이었는데, G80 정도는 지금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손으로 가가지고 터치하기도 나쁘지 않고, 앞유리가 시작되는 라인 위를 침범하지도 않으면서 시인성도 확보하고, 뭐 심미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이 디자인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확실히 좀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로 이제 자리를 좀 잘 잡아 나갈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다만 GV80 때와 마찬가지로 이 다이얼식 기어 노브가 정말 쓰기 좋은 거는 둘째 치고, 위치가 기어 노브가 위로 가고 이 인포테인먼트를 컨트롤하는 조그는 아래로 내려왔어야 되지 않나, 이 두 개가 자리가 바뀌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여전히 강하게 듭니다. 이 컨트롤 패드랑 조그 역할을 동시에 하는 이 부분이 생긴 이유가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의 거리와도 상관이 있거든요. 이 디스플레이 자체를 예전 모델에 비해서 저 뒤로 밀면서 이게 운전하면서 사람 손이 닿기 좀 힘들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 패드가 생긴 거예요. 그러려면 운전하다가 조작하기 편하게, 지금 보세요, 팔을 여기다가 올려놓고 여기 딱 잡고 암레스트에 팔을 올린 상태에서 손바닥의 끝을 이 암레스트 끝에 지지하고 여기서 컨트롤한다. 이게 지금 딱이거든요. 이게 딱인데 이건 좀 안 맞아. 솔직히 기어 노브야 주차할 때만 쓰고 한번 돌려놓고 운전하다 보면 쓸 일도 없는 건데, 자주 쓰는 게 당연히 아래로 내려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아직도 강하게 듭니다.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이 무광의 우드 트림은 정말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항상 이런 무광의 우드 트림을 써줬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차량에 그 광 있는 우드 트림은 이제 안 쓸 때도 됐잖아. 뭐 아무튼 실내 전체적으로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일단 시트 착좌감이랑 이 개방감 때문에 만족도가 일단 상승하고 시작해요. 매우 상승하고 시작합니다. 자, 일단 파워트레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380마력의 54토크입니다. 원래 기존에 3300cc 터보 엔진이 있었어요. 그 엔진을 계승해서 이어나가는 3500cc 엔진이고, 나름의 신형 엔진이고 배기량도 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뭐 출력이나 토크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정확하게 느껴지는 거는 그 3300cc 기존 터보 엔진에 비해서 저 RPM 영역에서의 그 토크가 진짜 정말 몸으로 체감이 계속 될 정도로 많이 풍부해졌어요. 기존 3300cc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가속하기 시작을 하면 분명히 출력은 좋은데 이렇게 뻥 뚫린 도로에서 RPM을 쭉쭉 많이 쓰면서 쏘지 않는 상황, 그냥 시내에서 뭐 30km에서 한 60km 정도까지, 한 50km에서 80km까지 이렇게 순간순간 가속을 딱딱딱딱 때려줄 때 이 중간, 이 저속 영역에서 저 RPM을 사용한 가속 시에 좀 답답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도 계기판 보시면 뭐 한 1500rpm, 8단 1500rpm, 1400rpm에서 그냥 지그시 밟았을 때 속도가 꾸준하게 그냥 계속 쭉 밀어줍니다. 이런 부분이 실제로 운전하면서 이런 저 RPM에서의 토크를 차가 얼마나 풍부하게 뿜어주고, 결과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시내에선 급가속할 일보다는 그냥 서서하게 속도를 높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이 저 RPM에서의 토크가 얼마나 풍부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악셀을 살짝 밟았는데 차가 안 나가니까, 그럼 조금 더 깊게 밟으면은 쉬프트 다운이 되고 RPM이 올라가고 꿀렁거리고 또 한 번 변속되는 느낌을 운전자가 느껴야 되고, 이 많은 과정들이 있었던 건데, 저 RPM에서 토크가 이렇게 풍부해지면 아무래도 시내주행을 하면서 굉장히 큰 이점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단순히 시내주행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솔직히 뭐 한 130, 140으로 달리다가 과속 카메라 때문에 살짝 줄이고 그 다음에 다시 점진적으로 쭉 가속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트랜스미션이 8단에 물려있는 상태로 악셀에 발 살짝만 딱 대면은 초반 토크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알게 모르게 운전자가 그런 데서 편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이어서 지금도 계기판 보시면 RPM이 1000 밑으로 떨어져 있죠. 여기서 악셀링을 하면 악셀링을 하는 그 순간 중립으로 빠져있던 기어를 다시 붙여주고, 자, 다시 한번 항속 주행 시에 지금 90km인데 기어가 중립으로 빠졌어요. 자동으로. 또 여기서 다시 악셀을 밟으면 그 순간 바로 기어를 붙여주는데, 이 붙였다 떨어졌다를 할 때 이질감이나 충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꽤 빨라요. 그리고 이 기능은 사실 벤츠에서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기술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속주행 시에 기어를 중립으로 빼서 탄력주행이 가능하도록 하게끔 하는, 이 중립주행을 한다는 거는 단순히 연비를 아낀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정말 고속 항속 주행을 할 때는 제대로 탄력 주행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거죠. 고속으로 항속 주행하다가 기어 중립으로 딱 빼면 정말 아무런 부하도 걸리지 않은 그냥 그 무게 그대로, 그 속도 그대로 출렁출렁출렁 하면서 그냥 쭉 가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을 자동으로 차에서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고속도로 항속 주행을 하다가 기어를 중립으로 계속 뺐다 8단으로 넣었다 또 중립으로 넣었다 8단으로 뺐다, 이거를 계속 자기가 반복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질감이 없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이거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자, 지금 스탑앤고 때문에 시동이 꺼져 있어요. 정차 시에. 여기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바로 시동이 걸리는데, 이 스탑앤고 작동 시에 시동이 다시 걸릴 때 들어오는 그 충격이 지금까지 느꼈던 현대차 중에서는 정말 가장 적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RPM을 쓸 때도 엔진 진동이나 그리고 그 트랜스미션에서 그 변속될 때 그 변속되는 느낌, 그 느낌이 절대 지금까지 타봤던 현대차들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부드러움이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현대에서 트랜스미션에 그 토크 컨버터에 CPA라는 걸 넣었는데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건 추정인데, 사실 그 CPA가 뭐 대단한 기술은 아니에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ZF 같은 트랜스미션에는 원래 다 들어가 있던 아이고, 토크 컨버터에 엔진에서 들어오는 그 회전 진동의 역방향 회전을 만들어주는 댐퍼가 하나 들어가서 엔진이 갑자기 시동이 걸렸을 때, 그리고 엔진과 트랜스미션이 이렇게 아까처럼 항속 주행할 때 중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붙을 때, 혹은 급가속을 할 때 스탑앤고 때문에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켜질 때,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트랜스미션과 엔진 사이에, 그 사이에 있어서 회전 진동을 상쇄시켜주는 장치인데, 그게 이번에 처음 들어간 거예요. 물론 이 차량은 신차기 때문에, 그리고 신형 플랫폼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NVH가 개선된 그 이유 때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항속 주행 시에, 지금도 중립 주행이라고 딱 뜨죠. 기어를 중립에 뺐다가 악셀을 밟으면 RPM을 올리면서 엔진을 딱 다시 붙이는데 이질감이 전혀 없다는 거,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는 거, 스탑앤고 때 시동이 다시 켜질 때 그때 진동도 굉장히 많이 억제가 되어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흡음재로서만 해결할 수 있는 MVH적인 요소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CPA 댐퍼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죠. 자, 뭐 주행보조 장치 같은 경우에는 GVAT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원래 현대차가 사용하던 카메라 하나, 레이더 하나로만 잡는 게 아니라 이제 코너별로 앞, 뒤에 코너 레이더가 2개씩, 그렇게 더 들어가, 총 4개가 더 들어가서 레이더 5개, 그리고 카메라 하나가 정보들을 긁어들여서 센서 퓨전해서 주행보조 장치를 작동해 줍니다. 주행보조 장치 작동 중에 사람이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다 아니다를 검출하는 방식은 여전히 컬럼에 걸리는 토크를 감지하는 방식, 이렇게 움직여줘야 된다. 방금 코너를 급격하게 싹 감고 나가니까 벨트를 싹 당겨주네요. 이 벨트 당기는 것도 예전에는 확 이렇게 당겼었는데 이제는 좀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당기네요. 벨트를 당겨도 얼마나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당기냐, 이런 게 진짜 그 프리미엄 브랜드가 갖춰야 되는 디테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좀 많이 발전한 게 눈에 자꾸 보여서 기분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브레이크, 비상등 들어와주고, 굿. 다행히 이 녀석은 지금 브레이크가 앞에 기본적으로 4피스톤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GVAT 때처럼 그러면 어떡할까 좀 개인적으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모노블록 4피스톤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 방금도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타각이 살짝 들어가 있었는데 뭐 뒤가 흐르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자기가 자세 제어 잘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객관적으로 보이는 데이터 중에 사실 공차 중량이 좀 실망했어요, 저는. 그래도 신형이니까, 그리고 이전 G80이 워낙에 그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는 좀 무거웠으니까 좀 많이 줄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줄이지는 못했어요. 지금 이 녀석이랑 완벽하게 딱 경쟁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BMW의 540i X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 G바디 기준 여전히 이 녀석이랑 뭐 100km 이상 지금 차이가 나고요. 원래 기존 모델 G80 3.3 터보 4륜 모델 대비해서는 딱 40kg 가벼워졌거든요. 그런데 일단 가속력에 있어서
분명히 이전 모델에 비해서 초반 토크가 굉장히 좋아서 초반 가속력에 있어서 일단 답답함은 전혀 없고요. 한 100km 정도 되는 속도에서 급차선 변경, 긴급 회피를 한다? 라고 했을 때도 이전 모델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약간 그 전기차 느낌이 좀 났거든요. 굳이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아래 하체는 부실한데 위에 몸뚱이는 무거워서 하체가 먼저 이렇게 탁 들어가고 나면 몸을 이렇게 휙 따라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체 먼저 들어가고 몸뚱이 따라오고 나면은 거기서 롤이 한번 생기는 것 같은 그런 좀 과격한 주행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네, 그 공차 중량이 40kg 밖에 줄어들지 않은 것 치고는 운동 성능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진보한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플랫폼 자체도 뭐 저중심 설계라고 하고, 혹은 제가 앉아있는 이 시트 포지션 자체가 구형 모델에 비해서 낮아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고, 아무튼 분명한 건 제가 지금 뭐 스포츠 모드 이게 댐핑 컨트롤이 되는데 댐핑 압력을 뭐 스포츠 모드로 놓지 않은 상태, 그냥 컴포트 모드, 에코 모드에 놓고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전 G80 모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상의 운동 성능을 보여주는 건 확실하다. 그리고 이 승차감의 컴포트한 측면에 있어서 아우 나이스. 일단 지금 이 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 느낌, 떨어질 때 느낌 둘 다 너무 괜찮아요. 조금 빠른 속도로 넘어 볼게요. 여기 방지턱이 지금 사선으로 있거든요, 여기. 이야, 이건 근데 왜 GV80 때보다 왜 훨씬 낫지? 지금 이 3.5 모델에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고, 그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벤츠 S클래스 마이바흐에 들어가는 뭐 MBC 매직 바디 컨트롤과 같은 그런 뭐 적극적인 말도 안 되는 뭐 몇 초, 0점 몇 초 만에 차고의 높이를 막 유압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기능은 어차피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이 승차감의 느낌은 그 프리뷰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모델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GV80 때보다도 훨씬 더 이 잔진동, 큰 진동 두 개 다 굉장히 컴포트하게 흡수해주는 느낌이에요. 뭐 물론 이거는 어차피 차량 구매하실 분들은 다 시승을 한 번씩 해보실 테니까, 네, 시승하실 때 이 느낌을 한번 참 잘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G90에 비해서도 더 나은 느낌이고, 이런 요철들을 좀 빠른 속도로 치고 넘을 때 그 차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은, 와, 이거는 이제 진짜 5 시리즈 E클래스랑 경쟁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뭐 현대에서 돈을 받았냐고 뭐 하든가 말든가. 하체나 좀 볼까요? 자, 여러분, 차량 반납하러 가는 길에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아, 오랜만이다. 렉스턴 이후로 정말 오랜만이다. 아, 갑자기 근데 셀 수 없이 많은 수입차들을 뭐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계속 타시잖아요. 시운전을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일단 여기 지금 방지턱 막 탁탁탁탁 튀기면서 왔는데 어떠신가요? 새 차잖아요. 네. 나쁘지는 않은데 네. 지금 이상하면 좀 더 이상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이상하면? 예. 근데 지금 딱 느껴지는 거는 네. 저 시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다. 시트 진짜 짱이에요. 뭐 이런 느낌 받기가 힘든데, 예. 왜냐하면 저희는 그 이제 고객님들이 차를 맡기시면 그거를 안 만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 예, 몸을 좀 거기에 구겨 타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잘 안 만지는데 지금 딱 타서 느낀 거는 내 몸에 이렇게 정확히 맞추지도 않았는데 좀 편하다라는 느낌. 방금 제가 운전하고 와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좀 높이를 좀 낮췄어요. 여기가 다 가지고 루프가 낮아졌다는데 이 정도로 낮아졌나 순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엔진 필링은 좀 그냥 현대인데요? 그런가요? 네. 저는 아까 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그 저 RPM에서의 토크가 좀 좋아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잘 못 느끼는 게 네. 맡겨주시는 차들이 좀 토크가 센 차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예, 오히려 뭐 E 클래스도 뭐 300 이런 거 타면 이렇게 안 나가지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일단은 뭐 한번 이따가 좀 밟아봐야겠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그냥 현대차 엔진. 지금으로서는. 네. 네. 그래서 약간 2.5를 더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있던 엔진이고 네. 이제 그게 말 그대로 새로운 엔진이기 때문에 네. 조금 기대를 했었죠. 2.5 좀 빨리 구해오겠습니다. 이 타이어가 뭐죠? 미쉐린인가? 됐네? 피제로 올 시즌 들어가 있습니다. 아, 피제로가 들어가 있어요? 네, 피제로 올 시즌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 차만이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저 RPM에서 맥동이 있어요. 네, 이거는 좀 새 차라 그런지 길들이게 하면 좀 나아질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힐이 너무 큰 느낌. 바로 오네요. 휠이 너무 네, 타이어가 좀 두꺼워졌으면 하는. 네. 그러니까 뭐 타이어를 얇게 해서 스포츠성을 주잖아요, 보통. 네. 근데 좋게 이제 되면 스포츠성인데 나쁘게 되면 이렇게 통통통 튀는 느낌 받아요. 근데 약간 많이 튀네요, 통통통통. 아니 지금 이게 많이 튀는 건가요? 이전 G80을 안 타보셨죠?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지금 머릿속에 있는 비교 대상 차종 좀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저요? S클래스. 뭐 가속력은 뭐 적당해요. 네. 브레이킹 느낌은 어떠세요? 초기 응답 적절해요. 아까 보니까 좀 깎아놨던데 네. 다 했으면 좀 과했다. 풀로 패드가 있으면 뭐 그러니까 깎았겠죠. 지금 딱 적당한 적당해요. 느낌입니다. 네. 전자식 브레이크로 바뀌고 나서의 혹시 이질감? 근데 전자식이 이질감이 뭐 있다면은 채택을 안 했겠죠. 근데 그걸 보시지 마시고 전자식의 가장 안 좋은 점은 내구성이에요. 네. 그리고 브레이크 그 시스템 자체가 진짜 고장 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장치잖아요. 그래서 큰일이죠. 그 무엇보다 내구성이 우선인데 네. 그거를 이제 내구성을 얼만큼 확보했느냐가 네. 문제겠죠. 왜냐면 그 벤츠 SBC도 처음에 나왔을 때 다 네. 좋다 그랬어요. 네, 기가 막히죠. 한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근데 보면 SBC가 좀 솔직히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만든 건데 신뢰성이 이제 얼마나 가느냐죠. 이러다가 어느 날 뉴스에 뭐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 어디죠? 컨티넨탈에서 그 ABS 모듈 그 문제된 거 있는 것 같던데. 아, 그랬나요? 브레이크 안 밟혀서. 진짜요? 네. 저희 손님 차도 똑같은 증상 때문에 네. 브레이크가 안 밟힌대요. 너무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차를 아마 바꾸셨을 것 같아요. 센터를 가셨던 것 같아요. 제가 가보라 그랬거든요. 리콜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리콜 품목이었군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 발생시킬까봐. 예를 들어서 뭐 1000대 중 한 대, 뭐 0.1%의 확률이라 그래도 불량은 아주 되게 큰 결과로 나타나니까.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특히나 브레이크 같은 경우. 그래서 계속 썼던 거예요. 왜냐면, 어떤 대안이 없어요. 왜냐면, 그 세월에 대한 내구성도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뭐 하이드로백이 예를 들어서 고장나면은 진공이 새는 거겠죠? 네. 뭐 그렇다고 하면은 뭐 100% 유실될 가능성은 있긴 있지만 적으니까 네. 뭐 들어도 좀 밀리는 형태로 고장 난다고요, 처음에. 네. 네. 그러면 고치면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전자식 같은 경우에 아예 개입을 안 해버리면 네. 예전에 그런 문제, 시동을 끄고 브레이크 밟는 문제 이런 게 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죠, 보면. 차가 굉장히 조용해진 것 같은데? 전에도 조용하긴 했는데 더 조용해진 게 맞아요. 외부 소음이 이 정도면 뭐 아이들링 시에 실내로 들어오는 진동은 어때요? 없진 않은데 네. 그래도 이렇게 인정할 정도는 된다.
조금 있습니다, 조금. 조금. 이 가죽 질감 너무 좋다. 시트가 죽여줍니다. 시트는 진짜, 이 차 얼마예요? 8,000이요. 자, 여러분, 오늘 더 많이 보여드리고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는 걸로 하고, 제가 잠깐 운전하면서 느낀 것들, 그리고 사장님이 잠깐 운전하면서 느낀 것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저는 그 구형 G80 대비해서 말씀드렸고요. 사장님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S클래스 대비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두서 없이 했어요, 두서 없이. 잘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차량 구매하시는데, 그리고 또 궁금하셨던 차량이라면 이 차량에 대한 정보 일단 대략이라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깊숙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좀 찾아서 다시 한번 G80 영상 제작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근데 이 정도면 뭐 사도 되잖아요. 이 정도면요? 8,000. 그냥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 클래스 있는데 네, 그렇죠. 괜찮은 것 같아요.